소개받은 김창섭입니다. 처음에 이제 마을테드를 좀 하라 그랬을 때는 저는 좀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다른 분들 하는 걸 내가 보니까 제가 경쟁력이 너무 없어요. 뭐 가난을 얘기하자니 저도 좀 어렵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뭐 제가 여기서 뭐 순위 안에 들지도 못할 만큼 어렵게 사신 분들도 계시고, 좀 재현쌤 할 때는 저 여기 와서 펑펑 울었거든요. 사진 찍으러 왔다가. 그래서 그 정도의 감동도 못 줄 것 같고, 내가 또 웃음을 주려고 어떤 신비로움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 술 먹고 맨날 떠들어가지고 제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해야 되냐 도대체. 그리고 이제 그러면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그 과정의 얘기를 좀 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저한테 반성의 시간이고 고민해야 될 영역이지 그걸 자랑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제가 왜 사진 타짜를 찾아왔는가를 좀 얘기하면서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사람과 공감이라는 단체에서 강연기획과 강연자 섭외를 주로 좀 해왔어요. 그래서 중랑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강연 문화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데 좀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약간 지식인들 중심으로 이제 강연자들을 하다 보니까 뭐 이제 좀 공부도 해야 되고 조금 더 이제 뭐라 그럴까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교류는 별로 없었어요. 그 지역 활동에 이제 예를 들면 여기 계신 분들, 마을과 아이들에 계신 분들도 알고는 있었는데 크게 교류는 없었어요. 사실은 마을과 아이들도 처음 생겼을 때 제가 뭐 홍수환 선생님 모시고 와서 개소식도 같이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뭐야 여기 이사 와서 같이 활동하자는 제안도 받았었고. 근데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단체 소박한 자유이라는 단체에서 또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을 좀 하다가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옛날에 제가 이제 가졌던 생각은 어떻게든 세상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였고, 아주 이제 젊었던 시절에는 뭐 좀 흔히 말하는 운동권 생활도 잠깐 했었고, 사람과 공감 활동할 시기에는 진보정당 활동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진보정당 있을 때도 저는 무슨 생각이었냐면, 저는 권력을 쟁취하자라고 얘기하는 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가 권력을 잡아야지만 세상이 바뀐다라고 얘기하는 걸 저는 죽어서 천당 가자는 소리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뭐냐면 저는 이제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성경을 이해할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을 만들려고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사람이 아니었던 존재, 그 당시에는 여자, 거지, 환자에 대해서 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죽어서 천당 간다는 소리는 저는 아니었다고 보고요. 그거 쓸데없는 소리잖아요, 사실은. 실제로 이 사람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려고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진보정당이나 지금은 제가 그래서 식당에서 정치 얘기하는 아저씨들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분들이 핏대를 올리는 만큼 이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 H.O.T가 좋냐 잭스키스가 좋냐 하고 이렇게 팬클럽 싸움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열심히 싸우는 사람들은 과연 집에서 민주적일까, 아니면 직장에서 뭔가 변화를 만들려고 노력을 할까 실질적으로, 또는 이런 마을에서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뭐 참여를 한다거나 활동을 할까, 그런 거 전혀 없이 뭐 이렇게 이제 자기 고집 들을 기는 없잖아요. 들으려고 대화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이제 잠깐 그 말씀 드렸는데, 식당에서 시끄러운 식당을 가면 한 테이블에 한 사람이 제일 떠들어요. 많이 떠들어요.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끄러워지는 건데, 그 얘기의 대부분 정치 얘기예요. 근데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좋은데,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우리는 무엇을 할까라는 얘기는 거의 없어요. 넌 누굴 지지하니? 너 누구 찍을 거니? 이거 외에는 답이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뭘 할 수 있을까, 과연. 옛날에는 이제 나름대로 저는 이제 운동권에 있다가 수배 생활도 좀 했었고, 근데 이러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정당 운동을 하면서도 맨날 싸우는 꼴만 봤어요. 어느 정당이든 간에 이 대표나 어떤 정파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노선 차이로 싸우는 건 거의 없어요. 솔직히 말로 90% 이상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싸움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포장하는 게 더 나쁘다고 본 거예요. 난 너 싫어, 네가 이걸 고쳤으면 좋겠어, 이 얘기도 안 해요.
너는 노선이 이게, 그러니까 이제 다 뒷담화야, 그렇게 되면. 그 대놓고 얘기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당 활동할 때도 저는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뭔가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저는 야구팀 만들자 그랬어요. 야구를 하면서 재밌게 놀다 보면 진보 정당을 모르는 사람도 알게 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새로운 고민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야구를 했는데, 8개 팀을 구성해서 리그까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대기하는 팀이 한 3팀 정도 있었어요. 빠지면 우리가 들어오겠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집행위원장 자리 차지하려고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제가 좌절을 좀 했어요. 아, 이게 그렇다고 이제 좀 쉬어야 되나. 그러다가 원래 제가 옛날부터 고민해 왔던 게 이제 그 만나고 싶었고 활동을 하고 싶었던 게 저는 이주민하고 학생들이었어요, 원래는. 왜냐하면 제가 노동운동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가장 힘든 사람, 그러니까 세상을 바꿔야지만 내 처지가 바뀔 수 있는 사람은 노동자였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취급도 못 받는 공돌이 공순이었으니까. 지금 노동이 그럴까? 지금 민주노총이 과연 이런 대다수의 그 하층을 대변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회의를 갖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주목하게 된 게 저는 이제 이전부터 좀 이주민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어요. 실제로 지금도 제가 직접 많이는 하지 못하고 그 아프리카 난민 보호소에 있는 뭐 기사도 좀 쓰곤 했지만 그분들 활동하는데 이제 좀 연관이 좀 있어요. 이렇게 부끄러워서 이게 제가 열심히 하지는 못하는데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학생들을 만나고 싶었는데 제가 몸담고 있는 단체는 사람과 공감이라고 하는 데는 강연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는데 좀 취약해요. 그래서 처음 시도도 좀 했어요. 사람과 공감해서 학생들을 좀 지금 모이게 하고 이주민 활동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좀 하다가 왜 굳이 우리가 다 해야 될까? 말과 아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말과 아이들 찾아가서 내 고민을 얘기하고 같이 뭔가 일을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학생들한테 내가 누구냐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뭐 그 계몽한다 그러죠. 가르치듯이 만나고 이게 무슨 관계가 되겠냐 해서 이제 제안했던 건 뭐냐면 사진을 같이 찍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카메라들이 없으니까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 모임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흔쾌히 여기 대표님하고 사무국장님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 하고 여기 동의만 하면 한 달 내에 일을 진행을 해버려요. 뭐 웹자보 나오고. 그래서 그 이름을 어떻게 지을 거냐 라고 하는 부분도 뭐 사람들이 좀 이렇게 금방 알아듣고 빨리 이렇게 좀 이렇게 금방 모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사진 타짜가 된 거예요. 탄생은 그렇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사진이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사진에 대한 그 막연한 동경심 같은 게 좀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대체로 다 못 살던 시절의 사람들이라 지금은 이제 핸드폰을 다 갖고 있어서 카메라를 다 들고 다니는데 한 사람이 한 명씩 갖고 다니는데 이 소풍 갈 때 이렇게 보면은 카메라 들고 온 애들 있잖아요. 그게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게. 저기 있는 친구가 이제 중학교 때 카메라 들고 이제 좀 오만하게 막 이렇게 찍고 막 그랬던 친구인데 그러니까 저 친구 때문에 사실 사진을 처음 배우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사진을 아예 촬영을 안 하는 상태에 있었죠. 예를 들면 이제 흔한 말로 운동권이나 수배당한 사람들 사진 찍는 걸 좀 꺼려해요. 그리고 이 사진이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동안 제가 또 사진은 거의 안 찍히려고 노력했죠. 단체 사진을 찍어도 맨 뒤에 섰다가 찍는 순간에 앉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제가 안 찍힌 줄도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사진에 대해서는 왜 계속 마음에 두고 있었냐면 사진의 강점이 몇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 개인적으로는 그 사진은 풍경 사진을 잘 찍으려고 하면 어쨌든 나가서 풍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인물 사진을 잘 찍으려고 하면 사람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많아서 전문 모델을 섭외하면 제가 원하는 걸 알아서 표정을 지어주죠. 그분들은 뒤통수로도 어떤 슬픈 표정을 짓고 뭐 이런 분들이니까 그냥 대고 찍으면 되는데 아니, 그렇죠. 근데 저는 키워드를 대화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진쟁이들이 얘기하는 피사체와의 대화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풍경 사진 찍을 때 이제
아까 이제 선생님이 작가시냐고 물어보시는데 요 얘기 먼저 좀 할게요. 여기 계신 분들, 사진 타짜에 계신 분들 작가로 봐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작가라고 하는 라이센스는 없어요. 자격증은 없어요. 그 작가 협의회가 있는데 작가 협의회는 돈 내고 들어가서 회비 내고 그리고 전시에 의무적으로 출품해서 점수로 15점인가 이상 따면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권위를 갖는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가입해야지만 작가라고 하는 건 없어요, 사실은. 다만 공무원 조직에서 가끔씩 이제 강연을 모실 때 뭐 이렇게 프로필이 너무 없으면 작가협회 등록됐냐고 묻기는 해요. 그래서 작가라고 하는 건 사진을 찍는 사람은 전 작가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전시를 다 했어요. 어떤 전시회까지가 전시라고 볼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래도 권위가 있는 녹색병원에 전시를 한 일주일 동안 했었고, 뭐 그 작은 숲 도서관에서도 전시를 했었고, 미러저러하게 뭐 카페 같은 데 했었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사진을 처음 찍어보고 전시를 처음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시는데, 저는 작가들 좀 알아요, 몇 사람들을. 그래서 얼마 전에도 후배 작가가 그 카페에서 전시를 한다 해서 갔는데 3점 걸렸어요. 그러니까 장소도 좀 협소하고, 이제 뭐 어쨌든 굉장히 그 크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거기서 뭐 직접 사진도 팔고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보통의 경우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시장이 좀 협소하거나 주제나 테마가 중요하지 그런 어쨌든 형식이 중요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작가를 좀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제 피사체하고 대화가 왜 중요하냐면,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부모 자식 간에도 대화를 이렇게 많이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우리 얘기 좀 해. 그러면 성적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저희 집은 그렇지 않는데 대부분의 가정에서 그 아내가 남편한테 우리 얘기 좀 해. 그러면 그 좀 공포 영화 수준의 어쨌든 긴장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대화가 부족하다고 해서 대화를 갖는 시간을 밀폐된 공간에서 억지로 갖는 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저는 오히려 역효과가 더 날 거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관심 있는 분야를 같이 하는 게 더 낫다. 영화를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하거나 취미 생활을 같이 하면서 어쨌든 그 우리 둘만의 얘기가 아니라 다른 제3의 것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구나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엄마가 얘기 좀 해. 그러면 성적표 어제 줬잖아. 뭐 이럴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이제 반응들. 그만큼 대화가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진은 대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찍어야지 잘 나오는지에 대해서 대화를 어쨌든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풍경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풍경 사진도 사실은 이렇게 출사 나간다 그러면은 이제 1시간, 2시간 쭉 가잖아요. 그럼 똑같은 사진밖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출사를 이제 회비 내고 가면 이제 용마산을 갔다 그러면 여기가 뷰포인트야 그럼 찍고, 다 찍었으면 가 이런 식으로 찍거든요. 그래서 풍경 사진을 잘 찍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렇게 바라보는 연습을 많이 한다 그래요, 보통. 그래서 남이 못 보는 것을 보고 이렇게, 그래서 피사체를 바라보고 또 이렇게 대화하고 이런 과정들이 저한테는 사진으로서 굉장히 큰 매력이 좀 있었고요. 그거는 이제 여기 계신 스타자분 한 분이 저가 사진하는 모습의 키워드는 대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대화하려고 사진을 했고, 사진을 찍을 때도 그 대화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풍경 사진을 찍더라도 좀 여기서 내가 이렇게 어떤 감성을 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걸 좀 고민하면서 찍으려고 노력을 해요. 이거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또 이제 제가 또 언론사에 있다 보니까 이 사진은 또 기록이기도 해서 이게 그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저는.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이제 같이 사는 난이가 저 양반도 노조 활동을 했는데, 얼마 전에 30주년 기념식을 하게 됐는데, 그때 찍은 사진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경향신문에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이제 수배를 해서 이제 이거 보여주고, 이제 그 당시에 조합원들을 모아서 그 이제 이제 그런 어쨌든 잔치면 잔치고 기념식을 하는데,
얼마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사진에 들어간 비용이 꽤 컸다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은 다음부터 제가 기자회견에 갈 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베트남이나 난민이나 이런 문제 관련해 가지고 또는 이제 비정규직 관련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가면 물론 이제 저희한테 필요한 사진도 필요하지만 제가 찍은 사진은 그냥 다 드려요. 아직까지는 뭐 돈 달라고 해서 주지도 않을 거고. 어쨌든 이 사진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사진의 가장 제가 매력적으로 본 부분이 뭐냐면 처음에 장비 살 때 굉장히 비싸게 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 그렇게 그닥 저는 이제 중고 거래를 많이 해서 그렇게 처음에 목돈이 들어갔다 치더라도 내가 노력한 거 가지고 큰 비용 안 들이고 선물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그 관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고받는 게 이익이 있어야지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선물을 하려고 하면 또 고민해야 되고 또 어떤 얼마짜리를 해줘야 될까 이런 것보다는 내가 얼마나 저 사람한테 마음에 드는 사진을 찍어서 줄 수 있을까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라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사진에 굉장히 큰 매력이 있다고 보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사진 타짜 분들을 만나면서 좀 느꼈던 건 좀 이거 겸손해야 되겠다. 사실 저는 카메라를 먼저 사서 사진에 관심을 갖고 사진을 해보자고 제안한 사람이지 사진을 많이 찍어서 사진 실력이 뛰어난 건 아니거든요. 근데 1년을 해보면서 제가 이렇게 느낀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진을 찍는 사람 중에 그닥 제가 볼 때 사진 기술로 봐서 잘 찍는다는 느낌보다 다큐멘터리 작가 중에 굉장히 좀 나름대로 알려진 분이 계세요. 빈민운동하고 뭐 이제 뭐 저기 노량진 수산시장이라든가 지금 철거할 때 이렇게 사진첩도 있고 전시회도 여러 번 하시는 분인데 그 양반 얘기는 뭐냐면 이 다큐멘터리 감독들이 자기를 찾아오면 굉장히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는 삶이 다큐멘터리니까 맨날 찍는 게 남들이 찍지 않는 사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전시회나 이렇게 가보면 야, 이런 사진을 찍었네 하는 건 있어도 기술적으로 굉장히 잘 찍은 사진이다 이런 감정보다는 야,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있었구나라는 게 굉장히 좀 많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박민숙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마을 가이드를 많이 올리잖아요, 사진을. 워낙 그 많은 활동. 근데 저는 이거는 하나의 마을 가이드의 역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그리고 그 실제로 이제 남자로서 살아왔던 과정에서 못 느끼는 여성의 감성. 뭐 이런 게 전신미 선생님이나 저기 김재현 쌤이나 이렇게 사진 찍은 걸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이런 생각.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이 어떤 사진이 좋은 거냐? 그럼 제가 볼 때는 보는 사람이 즐거우면 좋은 사진이에요. 잘 찍었다고 판단하면 좋은 사진인데 어떤 기준으로 사람들이 보통 보냐면 잘 안 봤던 걸 보면 잘 찍었다 그래요.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꽃사진을 잘 찍어서 계속 보면 한 1년을 보면 잘 찍었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찍은 사진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 배경하고 어떻게 어울리는지 잘 모르는데 예를 들면 김지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석양을 찍었는데 그게 느껴져요. 30분 동안 해지는 걸 기다리면서 찍었다는 게 딱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정도 노력을 안 하면 못 찍을 사진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 그 카메라 기능에 대한 거는 다른 사람보다 좀 먼저 알았을지는 몰라도 그것도 뭐 이제 그 얼마나 아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진에 대한 고민을 실제로 해봤나 라는 점에 있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 영상은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사진보다 영상을 먼저 배웠거든요. 그리고 실제 유튜브에도 올려보기도 하고 자막도 입혀보기도 했는데 그거는 제가 할 때는 제 기준으로는 혼자 할 수 있는 작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공동 작업이고 기획이 필요하고 여러 사람이 해야 되는 거지 나 혼자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다만 이제 혼자 1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유튜버들한테 굉장히 고마운 게 그렇게 1인 유튜버들이 성공한 사람들은 PD가 2명 있을 거예요. 아마 편집 PD가 있고 촬영 PD가 있고 여러 가지 뭐 기획하는 사람과 더하면 이제 좀 많이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고 이게 사람들이 유튜버가 꿈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다단계 다이아몬드와 똑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내가 왜 고맙게 생각하냐면 대부분 망해요. 그리고 카메라에서 사진만 찍는다 그러면 그닥 그렇게 많은 사양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DSLR이나 이런 우리가 옛날에 갖지 못했던 카메라들은 거의 똥값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똑딱이 카메라는 뭐 이제 거의 뭐
근데 아무리 싸도 똑딱하면 저는 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 성능이 너무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수준의 사진만 찍는다고 하면 뭐 그 정도 카메라는 살 수 있다. 다만 이제 유튜버들이 많이 망해서 그 생각보다 좋은 카메라가 많이 시장에 뿌려질 때 대단히 감사함을 느끼고, 그리고 이제 장비병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도 이제 렌즈가 한 3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못 찍을 사진은 없다고 생각해요. 편의성의 문제지, 조금 더 귀찮고 안 하고의 문제지, 사진만 놓고 보면 사실 이게 굉장히 좋은 카메라예요. 근데 왜 카메라 장비에 대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그 렌즈도 사고 싶고 뭘 사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었냐면, 이론적으로는 사실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근데 갖고 싶은 건 병이에요. 그거는 병이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다만 그것이 생겼을 때는 전보다 좀 열심히 찍으러 다니는 거는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 그리고 어차피 중고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금전적으로 큰 손해는 안 보고, 그리고 이제 그때의 긴장감이라는 게 좀 저한테는 좀 나름대로는 또 짜릿함을 주는 요소도 있어서, 그래서 뭐 시간이 이제 대충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거 5분의 1도 안 지났지만 정리를 하자면, 사진을 갖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사진도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사실은. 그것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한다는 게 또 그런 기회를 준 말과 애들이 대단히 고맙다. 이제 그 점인 거고요. 또 이제 잠깐 좀 자랑을 하자면, 아까도 이제 말씀을 잠깐 드리긴 했는데, 전시도 했었잖아요, 저희가. 전시도 하고, 이제 올해는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는 이제 많이 다니면서 안 가본 데도 가보고, 뭐 그리고 주변 동네를 찍고, 주변 사람을 찍고, 이제 여기서 한 단계 좀 가서, 이제 좀 동네 주민들을 좀 찍자. 그래서 이제 제안으로 좀 고민하고 있는 건, 이제 독거 어르신들의 사진을 찍어드리는 방식으로 한번 기획을 해보자, 이런 게 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배경과 어울리는 이제 인물을 좀 섭외를 해서 좀 그런 주제와 좀뭐 테마를 갖는 사진도 좀 찍어보자.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타짜가 자리를 잡다 보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한 강연 한 2번 하고 돈도 좀 벌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 돈으로 또 새로운 카메라를 사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동석 선생님이 제안하신 건데, 오사카에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뭐 이제 거기에 관련된 진보 단체에서 교류하고 싶다라는 그 어떤 제안을 받아서 어떤 방식으로 사진을 교류하고 어떤 기획을 할 건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각자 찍은 사진들을 우리가 선별해서, 이제 요새는 인터넷 시대니까 서로 보는 것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들 일본에서 온 사진을 우리가 전시해서 우리가 이 사진을 전시했다는 걸 또 같이 보여주면서 교류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도 좀 해보자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냥 느끼는 감성으로는 좋은 친구들하고 어울리게 돼서 기뻤던 게 제일 크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퇴근하고 뭐 이렇게 뭐 맨날 이제 고민하면서 뭐 어떤 이론이 어떻고 어떤 주의가 어떻고 이런 것보다 같이 즐기면서 교감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았고요. 정치적 입장이 달라도, 저 사람이 이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하고 친한 사람하고 관계가 나빠져서는 안 돼 하면서 서로가 배려하는 모습도 뭐 저도 배려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도 굉장히 저는 뜻깊게 배웠던 측면이고요. 그러면 이제 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뭐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뭐 이 부분으로 한번 뭐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정당이나 정치라는 게 깡그리 뭐 이렇게 무시되고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뭐냐면 그것만 있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 물론 좋지만, 우리가 뭐 이런 활동들이라든가 교류라든가 요구사항 또는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상상력이 없으면 세상은 그들한테 맡겨져서 바뀔 수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두서없이 뭐 사진 갖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정치인들이 됐건 진보를 지향하는 활동가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죽어서 천당 간다는 소리 하지 말고 이 땅의 천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자라는 게 사실은 사진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였어요. 뭐 이것으로 뭐 간단하게 제 그 뭐 마을 태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